자,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발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시장이 더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자꾸 여러 가지 멘트를 내놓고 있어서 이게 더 불안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 인터뷰의 내용이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주말에 플로리다 마라라고 저택에 있다가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오늘 새벽입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 또 기자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란과의 전쟁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화는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을 했는데요. 자, 일단은 또 이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란 석유, 솔직히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이란 석유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속내를 이야기하면서 이란 쪽에 대한 공격, 한쪽에서는 공격을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대화를 진행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북한이 쓰는 것 같은 화전양면 전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것도 애매하게 또 얘기를 해요. 카르그 섬을 장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거기에 방어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주 쉽게 장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또 간을 보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을 또 혼란스럽게 만들었고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이란이 배를 이제 통과를 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선박 기존에는 10척 정도가 지나갔는데 이제는 20척까지도 지나가고 있다. 이게 유조선이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도 어느 정도는 오픈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그래도 시장에 그나마 긍정적인 이야기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회담, 지금 대화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란의 1차, 2차 정권은 모두 끝이 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차는 그냥 아버지 하메네이일 것이고 2차 정권은 아마도 아들 하메네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들 하메네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생명의 위협이 있다 이런 식으로 미국에선 파악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현재는 3차 정권과 협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메네이 부자와는 전혀 별개의 이란 내부의 세력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이 새로운 3차 정권은 합리적이다. 그래서 대화가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좋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격을 할 것 같이 이란 석유를 다 가져올 것 같이 얘기하다가 또 대화는 진행되고 있다 얘기하고 이러니까 시장에서는 신뢰가 그냥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의 양쪽에게 동시에 중재 신뢰 표명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곧 이제 회담이 열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오늘 우리 시장, 일본 시장, 아시아 시장 전반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난립니다. 지금 석유 공급망, 에너지 공급망이 완전히 막혀서 동맥경화가 일어날 지경인데 이러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도 이 기름, 이 석유를 이제 밖으로 수출하는 루트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사우디는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여러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많이 움직이는 쪽이 호르무즈 해협인데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차단을 했으니까 지금 여기 호르무즈 해협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러면서 다음 두 번째로 지금 생각하는 곳이 이렇게 이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쪽이 바브엘 만데만 해협이라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나가서 아시아 쪽으로 아니면 동남아 쪽으로 석유를 수출하는 이 루트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주말 사이 후티 반군이 이쪽에서 홍해를 차단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후티 반군이 전쟁에 가담을 해버리니까 이쪽도 막힐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 사우디에서 이쪽에서 생산을 한 석유를 파이프라인으로 이렇게 옮겨서 얀부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얀부항에서 이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이런 식의 루트를 짜야 된다라는 대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에즈 운하인데
수에즈 운하에서도 또 파이프라인이 여기 하나가 더 있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수출을 해서 여기서 배로 실어가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아시아 쪽으로 오는 이 석유 라인이 완전 끊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우디도 지금 매우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또 보실까요? 자, 그나마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골드만삭스에서 이 유가를 책정하기 시작한, 집계하기 시작한 165년 정도의 차트를 쫙 펼쳐서 1860년대부터의 차트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예측을 할 수 없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상황이니 과거의 경험으로 우리가 좀 알아보자, 역사를 통해서 알아보자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행이라고 하는 건 1980년대의 이란 혁명 때, 그리고 2003년의 이라크전, 뭐 이런 때보다는 아직까지는 유가가 그때까지의 피크까지는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다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뭐 종전 협상을 이란인과 미국이 좀 진행을 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극적으로 뭔가 협상이 타결된다, 전쟁이 약간은 일단락되는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급격하게 다시 유가가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요 한 가지 시나리오를 체크해야 되고, 우리가 여기에 뭐 마냥 희망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급등이 오지 않은 상황이다,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중동 위기라든지 아니면은 이 수요가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들이 있었을 때 유가가 또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이 있었을 때는 이런 고점까지도 한 번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식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다 열어놓고 지금 현재는 시장에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골드만삭스를 포함하여 주말 사이에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이 에너지 관련된 리포트들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다 같이 하는 이야기들은 만약 또 대비하자, 최후의 수단까지도 좀 대비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지배적이었다라는 건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볼까요? 시티 리서치에서도 역시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 물론 시티 리서치에서도 이 에너지 쪽에, 그러면서 이머징 마켓 쪽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또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역시나 뭐 비슷한 맥락이었어요. 일단 에너지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감내를 해야 하고 준비를 해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 만약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나 전쟁이 일단락되고 나서 이후에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면 이런 네 가지 안을 중점적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단은 이제는 전 세계가 전쟁이 끝나도 에너지 안보가 국가의 최우선의 지정학적 과제로 격상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석유를 비축하는 것에 많은 국가들이 열을 올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중국이 석유 비축을 꽤 많이 해두고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도 전략적 비축량을 대량으로 늘릴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그러면서 또 반대편에는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석유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대체 에너지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결국에는 원전이죠. 원자력은 우리나라나 대만 쪽에서의 사업이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는 이머징 마켓에서는 유력하다라는 그런 의견이고, 친환경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태양광, 풍력, 수소 이런 것들이 또 관심을 많이 받잖아요. 중국에서는 어쨌든 이미 친환경 에너지 믹스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 이런 쪽에서 중국이 또 여기에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에너지 믹스 전환에 또 투자 포인트를 얻어야 되겠고요. 그다음 역시 방산입니다. 방위비 지출, 전쟁 끝나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터키의 방산업체들의 점유율이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중장기적으로 쭉 봤을 때는 이제는 달러 영향력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이 전반적인 시장의 컨센서스, 국가들의 컨센서스가 펼쳐질 것이다. 이러면
이 중국 달러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통화에 또 다변화하라는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다. 달러의 위상이 오히려 약간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앞으로의 우리가 또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회피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